반갑습니다. 한국아메교육부 서민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몸의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건강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더불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좋을까? 바로 뉴트라이트의 가치에 대해서 왜 이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근데 젊으신 분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야 될 나이인가?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 앞부분에 얘기 드린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의 가치에 대해서,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팬분들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자신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화두를 던져보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은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고요. 후천적인 요인은 식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건강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은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어쩌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환경적인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습관이라고 영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분들께 여쭤보면 과거와는 좀 사뭇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관리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직은 좀 건강한 것 같고요. 좀 나이가 들면 40대 후반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거의 다수가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이 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과거에는 어찌 보면 젊은 시절의 선택이었다면 이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필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05년도와 2019년도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인 기준에서?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2005년에는 한 절반 정도가 자의적인 기준에서 건강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 즈음 돼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정도가 건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20% 후반, 20% 중반대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의 수치는 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자의적인 기준의 건강에 대한 가치, 즉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절 질환이 발생하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어이없는 답변 중에 하나는 전 아무 일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비만이 됐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무조건 전 단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전 단계라는 것은 신체가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가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할 때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즉 건강은 결과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체에 발생하는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적절한 영양분의 섭취라는 것이죠. 신체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절대 다수는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이 유해산소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예방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섭취하는 식생활, 그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식생활만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90% 정도의 질병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후천적인 요인이 건강관리에서 중요하고 그 후천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라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생명을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생물 시간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5대 기본 영양소에 대해서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생명 유지를 위한 5대 기본 영양소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 개념으로 약간 변했습니다. 이 5대 영양소 중에서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죠.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를 빼고요. 그 외에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의 섭취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영양소, 단백질과 비타민과 무기질의 기능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식물 영양소까지 추천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식물 영양소, 이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은 비타민? 아니면 뉴트라이트에서 강조하는 식물 영양소? 물론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영양소,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얘기하면 많은 분들께서 난 운동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근력 많이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신체를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60조 개의 세포를 구성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렇게도 설명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단백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지금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화면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실 때 그 건강 상태, 제 얼굴, 머리카락, 손톱 이 모든 상태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당신의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약하죠? 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해 보이죠? 다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을 영양소의 기본, 영양소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백질은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릇이라는 얘기를 쓸까? 신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먹어. 그럼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결과적으로 신체 내에 들어가서 작용할 기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신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상태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했을 때 그 비타민과 무기질의 가치도 더불어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백질을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기본적인 나의 신체를 만든 이후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했을 때 그 큰 단백질이라는 신체의 그릇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단백질의 가치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감소증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근육의 감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감소증은 그냥 노화에 따른 하나의 질병이었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매년 1%의 근육이 감소한다. 6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30%씩 감소한다.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근감소증의 유발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거죠. 근감소증은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근육이라는 것, 단백질 적절한 섭취라는 것이 신체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근육의 양이 충분하신가요? 지영현님께서는 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충분하신가요? 한번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핑거링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모으신 다음에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싹 갖다 대시면 그
손가락이 남는 정도에 따라서 근육의 양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아리가 굵은 그룹, 손가락의 링보다 굵은 그룹은 건강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손가락이 딱 가운데 그림처럼 맞는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호의 그룹입니다. 지금 현재는 적정하나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의 위험이 2.4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헐렁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이 6.6배 정도 높아지는 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영현님은 어떠세요? 딱 맞으세요? 아니면 넓으세요? 이거 참 공개적인 자리에서 넓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좁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근육이라는 게 외관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뭐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티가 나지 않아요.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근력량은. 근데 다리의 두께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줄어드는데 근력은 근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드는데 다리 두께는 그 정도야. 항상 똑같아. 근육이 줄어드는 만큼 무언가가 그 부분에 자리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방이라는 애가 자리 잡는다는 얘기죠. 즉 근육이 감소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건강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체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 무조건 노화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떤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15년 후에 내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시점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한 20대 후반부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하루 세끼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밥 잘 먹어요. 영양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의 식생활 지수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이라는 건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영양소로 인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산화적 스트레스가 결국 쌓여서 질병이라는 것으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꾸준하게 섭취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성인 식생활 지수는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찬란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20대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왜? 신체가 자신 있거든요. 한 끼 안 먹어도 난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서서히 나의 신체를 공격하고 있다.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잘 챙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섭취하는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 올라오는 이 식재료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식생활은 과거에 비해서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좀 용허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더 잘 챙겨 먹고 더 좋은 것을 섭취하고 영양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물을 주식으로 하는, 나물을 주로 먹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일반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뉴트리라이트와 한국영양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채소와 과일 섭취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들은 정보가.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색깔별 권장 수준 이상 섭취자 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에서 100을 빼게 되면 권장 수준 미만 섭취자 비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녹색 채소와 과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죠. 시금치 우리 많이 먹죠. 보게 되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 91, 2% 정도가 권장 수준 이하 섭취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색 식재료 많이 먹죠. 고춧가루 많이 먹잖아요. 김치도 빨간 거잖아요. 하지만 빨간색 계열의 과일과 채소 섭취 수준을 보게 되면 정말 참혹합니다. 92, 3% 정도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이 나이대에 필요한 열량은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신체를 미세하게 움직이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미량의 영양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20대, 30대의 건강관리 패턴을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20대, 30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 근소한 차이로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이거였습니다. 40대 이후부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기본적인 비타민.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젊은 나이 때부터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는 기능성 식품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턴도 많이 달라졌어요. 20대, 30대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는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비타민? 아니었습니다. 무기질? 아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아니었고요. 20대, 30대들이 가장 많이 섭취한, 많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놀랍게도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메가3였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글루코사민이었습니다. 관절 건강. 지속적으로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이 필요합니다. 난 그래서 단백질과 더불어서 글루코사민 제품을 섭취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오메가3를 섭취합니다. 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20대, 30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섭취하겠구나? 아니라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찾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연령대별 시장 성장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세대가 20대, 30대였습니다. 가장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전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는 거고요.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홍수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홍수의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야 될까요? 그 명확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5가지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전달하고 설명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5가지, 영양소의 균형, 풍부한 식물 영양소, 자연을 담은 농법과 엄격한 품질관리, 과학적인 검증, 이 5가지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 18년 정도 한국 아메이에서만 근무했고요. 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이 솔직히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언뜻 납득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영양소의 균형, 풍부한 식물 영양소, 자연을 담은 농법,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찾기가 힘들어? 찾기가 힘듭니다. 이 시장에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업체, 브랜드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이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또 뉴트라이트가 왜 가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것은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의 본연의 의무,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100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식생활을 통해서 60분이 섭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한 40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 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이 40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죠. 나의 식생활에,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맞춰진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그럼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가 됐지만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서 판매되는 더블엑스는 오롯이 한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이거 뉴트라이트의 신념과 같은 거예요. 그네 나라 식생활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영양소 비율을 갖고 가는 것. 그게 뉴트라이트적인 생각입니다. 즉 뉴트라이트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그 영양소의 배합에 있어서는, 비율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품 비교를 평소에 정말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분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뉴트라이트 더블엑스하고 이 제품 좀 비교를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때 갖고 온 제품이 호주 판매 1위 제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품이었거든요. 무슨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과 더블엑스 비교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제품 어떤 제품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업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품 호주 판매 1위 제품이고 똑같은 제품이 글로벌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고 일본에서 판매되고 호주에서도 당연히 판매되고 유럽에서 판매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브랜드만 글로벌이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는 한국 사람만을 위한 영양소입니다. 한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본원적인 의미에 충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조건만 충족되는 제품이라도 나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첫 번째 조건조차도 지키는 제품 찾기 힘들다라는 부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영양소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식생활이라는 게 영양소의 균형이라는 부분에서 식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변해요. 많이 변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은 10년 단위로 많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량 섭취원을 이렇게 쫙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먹는 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음식의 섭취 패턴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피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강정인 님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나요? 혹시? 10년 전에요? 네. 기억도 안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10년 전과 지금 아마 조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식생활이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은 당연히 그 식생활 패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뉴트라이트 더블엑스 영양소의 균형의 또 하나의 가치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부분입니다. 1998년도에 더블엑스가 출시가 된 이래 2004년도, 2009년도, 2019년도에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살 때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전 컴퓨터 비해서 램도 늘려야 되고 하드도 늘려야 되고 요즘에 하드라고 하지 않죠. SSD 늘려야 되고 모니터도 키워야 되잖아요. 뉴트라이트 더블엑스는 무조건 다 늘리진 않습니다. 물론 트렌드에 따라서 환경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양소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류적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영양소를 보게 되면 이전의 제품에는 충분히 좀 높은 수준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가 그 다음 세대 WX에서는 영양소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하는 영양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초의 WX가 출시가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사해보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이 필요해요. 근데 식생활 패턴이 바뀐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해보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하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선 줄여야지. 이런 밸런싱 작업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는 한국암에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그때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외국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원료적인 부분, 식약처 부분 업무, 또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주는, 즉 한국에 이 제품을 출시시켜주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한국암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출시했던 그 제품,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료로.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게을른 제품이라는 것이죠. 식생활이 변했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과연 우리는 식생활에 보완적인 수준의 건강기능식품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바로 영양소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 농축물과 식물 영양소를 오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축물은 말 그대로 식물을 농축해 놓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영양소는 그 농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실제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농축물은 좀 더 이렇게 넓은 브로드한 범위 있고요. 영양소는 좀 더 뾰족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축물을 많이 먹으면 농축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당연히 식물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농축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트 WX에는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보일러로 검출된 국내 제가 알기로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 이렇게 쫙 보시면 타사 제품 보시게 되면 식물 농축물의 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식물 영양소에 대한 얘기는 하는 제품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뉴트라이트 초이스, WX 초이스, 우리 한국암의 초이스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진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광고 심의를 받은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문서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나나가 들어가 있고요. 사과가 들어가 있고요. 귤이 들어가 있고요. 뭐가 들어가 있고요. 뭐가 들어가 있고요.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식물이 본연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신체에 도움이 됐을 때 우리가 식물 영양소, 신체에 도움이 됐을 때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농축물에 무조건 식물 영양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얘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얘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먹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있죠. 미식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보다 먹는 것 진짜 더 이상한 거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이 프랑스예요. 제가 그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일컬어 서구화된 식생활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른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는 나라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신기하죠? 야, 너희는 같이 우리랑 같이 고기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는데 왜 너희만 심혈관계 질환이 이렇게 낮은 거야? 조사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먹더라고요. 그게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와인. 이 와인에 포함되어 있는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바로 심혈관계 수준을 낮춰주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 영양소임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와인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야, 와인을 먹으면 레스페라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나아져진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진짜 못 먹습니다. 와인 향만 맡아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와인을 못 드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포도를 많이 먹거나 포도 주스를 많이 먹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연구자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와인에 그렇게 많은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포도와 포도 주스에는 극미량 함유가 되어 있다는 자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레스페라트롤은 알코올이라는 성분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식물 농축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농축하고 제품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최종 제품에 식물 영양소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식물 농축물보다 식물 영양소가 더 뾰족하다는 것, 식물 영양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하지만 이 업계에 있는 어떤 제품도 식물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표기한 제품이 없다는 것.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뉴트라이트 어떻게 해? 뉴트라이트 역사가 90여 년간 뉴트라이트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뉴트라이트가 90년 동안 뭐 했을까? 뉴트라이트는 90여 년간 식물 농축물을 제품화시키는, 또 식물 농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만 집중적으로 진행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약간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식물 영양소는 그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스피린, 그 기원이 식물 영양소예요. 버드나무 껍질 달인물이에요. 해열제로서 사용되고. 독일에서 버드나무 껍질 달인물을 먹으니까 해열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 달인물 먹으면 왜 해열의 효과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떤 물질이 발견되고 그 물질을 합성해내서 명명한 게 아스피린이라는 약품입니다. 식물 영양소가 기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 킹코나 나무에서 나왔고요. 유방암 치료제죠. 탁솔, 주목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물 영양소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밝혀질 거고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가 식물 농축물, 식물 영양소의 가치, 기치를 걸고 한국에 출시가 됐을 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식물 영양소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개념. 근데 저희가 학회도 열고 식물 영양소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학술대회도 열고 하다 보니까 식물 영양소가 그때에 비해서 많이 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구나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 영양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루테인, 제아산틴, 그 연구의 결과들이 이제 속속속속 하나하나 공개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식물 영양소를 최종 제품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농장에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원료부터 씨앗 선정부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조시설에서 우리의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는 전 세계 지역에 4개의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트너 농장은 그보다 더 많고요. 또 식물 영양소에 대한 가치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시의 보타니컬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뉴트라이트 연구 성과입니다. 50여 건의 인체 적용 시험과 2천여 건의 생물학적 검정이라는 그런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혹시 주변에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 문구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연구하는 회사는 어떤 수준의 어떤 업종에 있는 기업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0여 건의 인체 적용 시험과 2천여 건의 생물학적 검정을 진행한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답하실 때 99.9%는 건강기능식품을 생각조차 못하실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만큼 업계를 뛰어넘는 이라는 문구가 이런 성과를 통해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장 하나, 우바자라 농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스라 체리 농장 중에 하나이죠. 아래쪽에 이 농장의 특징이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세로라 체류종의 95%가 이 농장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80여 종의 아세로라 체리. 우리가 아세로라 체리를 개발하고 또 제품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실제로 우리 아세로라 체리 종 중에는 우리 창립자죠. 칼 램보그 종이 있고요. 샘 램보그 종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너희 유기농 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년 내에 또 매년 동일한 수율의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수 있어? 유기농이라는 것이 자연에 맡기는 거잖아. 그러면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강우량이 높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재배물을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궁금해서 본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브라질 우바자라는 농장에는 크게 다섯 개의 구역이 있대요. 예를 들어 5개의 구역이. 그 5개의 구역에 있는 하나의 아세로라 군들은 강우량이 좀 많을 때 최상의 아세로라 체리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구역에 있는 아세로라들은 건조한 날, 강우량이 극히 낮을 때 최고의 아세로라 체리를 재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종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유기농이지만 동일한 수율의 아세로라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아세로라 체리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1, 2년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붙이기부터 시작해서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지만 처음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죠. 아시아의 허브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능성 원료라는 것은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뉴트라이트가 제일 잘하는 것 끊임없는 연구이죠.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최종 마무리 짓고 또 마무리 짓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연구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비타민 무기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있는 기준 규격을 준용하면 업을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타민 C를 예를 들어서 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 섭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유통기간 내 80에서 120%의 몇 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준하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뉴트라이트 제품도 이 기준에 준하지만 추가적으로 뉴트라이트는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게 뉴트라이트 WX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계속적으로 연구됐던 그 인체 적용 실험과 생물학적 검정들에 관련되어 있는 노력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공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바로 뉴트라이트 제품들, 뉴트라이트 WX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2015년도에 발표됐던 내용이죠. 바로 DNA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화적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발생한다. 이 산화적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활성산소, 유해산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WX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집단, 8주간 섭취한 집단에서 가짜 WX를 섭취한 집단에 비해서 혈중 유해산소의 농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DNA 건강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작지만 보시면 건강한 DNA의 모습이에요. 초록색 점이 또망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손상된 DNA의 모습입니다. DNA가 이렇게 주걱처럼 이렇게 돌멩이처럼 있을 때 유해산소가 공격한다는 것은 DNA를 계속적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탁탁탁탁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은 DNA는 당연히 부스러지겠죠. 부스러진 조각들이 지금 꼬리를 길게 늘어졌을 때 DNA가 손상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DNA 건강을 측정할 때 이 꼬리의 길이를 측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8주간 WX를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확연하게 꼬리가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DNA가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DNA 건강까지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타민 무기질을 먹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으나 2015년도에 나온 실험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DNA 건강까지 생각하는 WX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잖아요. 업계 선도 기업에서 DNA 건강이라는 문구가 나왔으면 후발 업체들이 따라올 만한데요. 아직까지 따라오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왜 따라오지 못했을까? 왜 문구를 카피하지 못했을까?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실험하기 어려운 제품이거나 그런 실험을 트라이에서 진행했고요. 이 실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WX를 섭취하면 산화적 스트레스 요인을 낮춰줄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실험인 것 같습니다. 이 실험 논문을 찾아보시면 아래쪽에 그 논문 중에 히트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개념보다는 영양소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했더라고요. 로즈마리산, 헤스페리딘, 비타민C, 비타민 B군 상승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런 DNA 건강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비타민 C가 아니라 하나의 비타민 B군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설계단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단계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승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내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뉴트라이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만든다는 거. 2019년도 유로모니터 자료를 보게 되면 저도 당시에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사농장의 원료를 바탕으로 자사설비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놀라운 문구였죠. 아니, 전 세계에 건강기능식품이 수백만 개가 있는데, 그 만드는 회사가 못해도 수천에서 수만 개는 될 텐데, 그 업체 중에서 자사농장의 원료를 바탕으로 자사설비시설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뉴트라이트가 유일하다고? 이거 상식은 완전 뒤엎는 거죠.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작에서 완제품까지 우리 손을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이 보테니컬 프로세스 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뉴트라이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9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4번과 7번입니다. 재배와 제조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뉴트라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 제품 유기농이니, 그 제품 어떤 설비시설에 만든 GMP니,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의 진정한 가치는 4번, 7번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겁니다. 1번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식물의 선정에서부터 관리된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백수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백수 건강기능식품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을까? 재배 문제 없었습니다. 제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어? 식물 선정에서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수를 선정해서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백수를 선정한 게 아니라 이업 우피소를 선정했다는 거죠. 왜? 내 손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두곱 주고 저기 맡기고 저기 우임 주고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밥이라고 예를 들어서 김밥으로 얘기하게 되면 김밥이라고 다 똑같은 김밥이 아니죠. 김밥 천국의 김밥과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밥. 당연히 김밥 천국이 조금 맛있을 수 있지만 영양에 있어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밥이 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엄마가 해주는 김밥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엄마가 만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중간에 남의 손을 타느냐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선택하실 때 기본적으로 뒤에 라벨을 보시게 되면 제조원과 수입원과 판매업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일치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기본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하나하나의 과정도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선정에 있어서는 뉴트라이트가 펑셔널 타깃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00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데이터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게 되면 1800여 종의 식물에 대한 지문 분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식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문 분석표를 통해서 그 식물을 선정하고 시험 재배를 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확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광고 문구로 이런 문구 많이 사용합니다. 아세로라 체리는 설리고 푸릇푸릇할 때 채취합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와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보통 농작물을 수확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시즌별로 수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는 어느 시즌에 많이 나니까 그때 수확하고 수박은 어떤 시즌에 수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뉴트라이트 농장도 물론 시즌별로 수확을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즌에 나오는 작물 중에서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수확했을 때 영양소의 가치가 가장 높은 식물이 있습니다. 해가 진 후에 수확했을 때 영양소의 가치가 가장 높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3, 4시에 달빛을 맞으면서 수확했을 때 영양소가 가장 높은 식물들도 존재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작물을 수확하는 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다. 왜? 우리 농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뉴트리라이트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1920년대 칼 램보그 창립자죠. 칼 램보그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뉴트라이트 어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뉴트라이트 어원은 1920년대 비타민과 같은 미량의 영양소를 의미하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타민과 뉴트리라이트가 동일시되는 단어였어요. 그냥 미량의 영양소라는 단어였어요. 오레곤 대학의 로저 윌리엄스라는 분이 만든 단어가 바로 뉴트리라이트인데요. 당시 캘리포니아 비타민사의 대표였던 칼 램보그가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를 들은 다음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신념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 램보그가 로저 윌리엄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당신이 만든 그 뉴트라이트 단어를 이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명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학계에서는 제 용어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듯하므로 기꺼이 선생님께 사용하도록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비타민사라는 회사 명칭이 뉴트리라이트로 변경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에 그때 칼 램버그가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비타민이라는 말 대신 뉴트리라이트라는 문구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당시에 뉴트리라이트와 비타민은 동일시되는 단어였고 혼용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기 마트에 있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제품이죠. 비타 500이라는 제품의 명칭도 뉴트리 500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간혹가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뉴트리라이트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미량의 영양소를 뜻하는 단어였다. 아무튼 1920년대 이 칼 램보그의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도 지금 이 시간에 새로운 WX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75개 이상의 연구시설과 연구 분야에서 최적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반드시 섭취해야지만 산화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이다.
그렇다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 우리는 식생활이 반영되어 있는, 또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식생활의 변화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농축물, 과일과 채소 중요한 거 알아? 농축물이 아니라 식물 영양소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제품이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농장에서 원료를 재배하고 우리의 제조 설비 시설에서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제품들을 과학적인 검증 또 설계를 하는 제품인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뉴트라이트 엘로케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출시 담당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제품은 개발 기간만 10년 정도 걸렸어요. 10년 정도.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10년이라는 시간도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이 빠르게 변하는 이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속에서 그걸 신념으로 지켜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짧게 답변 드리겠고 제가 금요일 날 이 내용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너무 길게 했나 보군요. 그래서 제가 20% 라이드 앞에서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네, 왜 없어지셨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